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흥선입니다. 좀 편안하게 주말을 맞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 좀 하루 종일 시장도 편안하지 못했고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주목할 수밖에는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 지금 급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번 주 내내 사이드카입니다. 네, 매수든 매도든 어쨌든 매도 사이드카가 이번 주 더 많았는데 계속해서 사이드카 발동이 되는 상황이고요. 마감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7% 현재 하락합니다. 6,692선입입니다. 오늘 장중 딱 고점이 7,000이에요. 그리고 저점은 6,650선인데요. 지금은 6,690선, 6,70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5.2% 빠지면서 748선 기록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해서 사주던 외국인 오늘 대량 팝니다. 4조 4천억 원 넘는 순매도 규모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줍니다. 사실 외국인 4조 4천억 원, 기관도 1조 6천억 원 지금 팔고 있어서요. 그 물량 고스란히 6조 넘게 개인만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의 매수세가 포착이 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비슷한 구간도 잠깐 있었거든요. 지수가 빠졌던 구간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하락 종목 수가 약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구간 또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모셔서 이 구간 어떻게 좀 헤쳐나갈 방안이 있는 건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센터장님,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 못하시겠죠. 네. 다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로써 지난 제헌절 연휴 뭐 주말 빼고서는 10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진짜 뭐 대단한 시장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한 말씀씩 들어보면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네. 알파벳 그 프리 캐시플로우 그거에 대한 해석도 우리하고는 달리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어갖고 겉으로 보기에 미국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장이 아주 쉽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매크로 쪽에서의 이슈도 계속 불거지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수급이 계속 꼬인 게 뒤틀린다는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상태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좀 짤도 돌았죠. 예, 짤. 반도체에 대해서는 루머. 아.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오전 후반 무렵 점심 전후로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루머 그다음에 그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거 매크로 그다음에 그 알파벳에 대한 해석의 좋게 하면 다양성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약간의 문제점 내지는 그 좀 리스크 요인 이런 것도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장은 뭐 빠질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더 하락폭이 좀 깊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네, 네. 상당히 많이. 그 루머 혹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예요? 막 뭐 모르시는 분들 우리 대표님께 넘길까요? 대표님 물어봐도 될 것 네. 같아요. 예. 아니, 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모르신대요. 저, 어. 네, 센터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예. 요거를 전 듣고 와서 할까요? 대충 아는데, 어. 예,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먼저 그럼 일단 대표님 네,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 어제 7,0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좀 시도했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또 121선이 6,700이에요. 6,703포인트 정도 되는데 살짝 물었다. 예. 다행인 건 뭐 전저점은 안 깼는데 6,400포인트까지 가면 또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요 선 위에는 있습니다. 예, 위에는 있는데 지금 요게 간당간당하게 오늘은 좀 여기서 양봉이 나와주면 좋았던 자리였는데 이러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주봉으로 보면 안타까운 건데 이게 조금 위에 빨간 게 좀 커야 되는데 이대로 끝난다라고 하면 지금 양봉이긴 한데 윗꼬리를 많이 단 양봉이죠. 그리고 20주선을 회복을 못한 양봉이니까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더 기대를 해봐야 된다. 기대. 그 네. 올라오기를 이렇게 올라오기를 뭐 좀 이제 이거를 뭐 지금 뭐 루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사건들이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요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는 자리가 좀 이렇게 돼야 사실은 좀 희망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한 6천 한 3, 400 이렇게 올라와 주면 7천 한 3, 400 바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면 이게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게 좀 찝찝하게 윗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윗꼬리가 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길다는 건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빠지면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올라오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차트 분석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의 심리 분석인데 수급과 심리 분석인데 심리가 좀 안 좋구나라는 게 이번 주도 결국에는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는 예쁜 주봉을 만들어 주길 바랬는데 그렇죠. 예쁜 주봉을 좀 못 만들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어제 같이 이제 전 종목이 다 올라오는 제가 이제 급락 이후에는 돌아설 때 보면 대부분 종목이 같이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그렇게 그렇죠. 보였죠. 네. 한 2번 정도 최근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또 오늘도 한 2, 3% 빠질 때까지는 오전까지 괜찮다가 네. 이게 하락폭을 키우니까 네. 나머지 종목들이 다 무너지죠. 예, 무너지고 일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외에는 일부 방산주 그나마 이제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거긴 합니다만 어제 좋았던 뭐 현대차도 7% 빠지고 그리고 지금 로봇주 있죠 최근에 어제 좀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제까지 강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7%를 뺍니다 그냥 그냥 이게 뭔가 꿈과 희망으로 내러티브로 가려고 하는 쪽들은 네. 더 심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온 걸로 보여서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 6,700이라도 갖다 놓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는 선물을 사다가 팔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약속의 시간이 됐죠. 3시 한 막판에. 10분 되니까 갑자기 쭉 또 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좀 박스권을 되게 짧게 잡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하루하루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갈 때는 자꾸 위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빠지면 또 밑에서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외국인의 파생에 조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거를 외국인들이 좀 역이용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분석이 의미 있나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 진짜 6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힘든 네, 시장이 그쵸.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지금 진짜 제가 힘든 말을 시장. 실수한 것 네. 같아요. 4주간의 조정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격 조정까지 이렇게 세게 와가지고 아주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뭐 어떤 분들은 빈센트 얘기도 해주시네요. 네. 마침 오늘 또 빈센트께서 여의도 인사이트 출연을 해주십니다. 두 분과 함께 시황에 대해서 듣고 또 빈센트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는 말씀 바로 그 루머에 대한 얘기인데 센터장님께서 아까 뭐가 돌았다 요 얘기 해주시고 나서 너무 지금 궁금하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좀 말씀해 워낙 주시겠어요? 많아서 네. 전제를 까는 거는 루머를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거는 루머를 들은 걸 얘기하지만 이게 진위 파악이 아직 안 됐죠. 100% 지금 안 된 거가 시간이 지나서 요 끝나고 진위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왜?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괜히 안 하느니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전제를 깔고 그래도 듣고 싶으신 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건 나온 게 있습니다. 네이버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그 중국의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 있죠. 오포라든지 오포. 뭐 기타 등등 많은데 휴대폰 업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에 나 이렇게 팔래라고 가격을 제시했는데 당연히 올려서 제시했겠죠. 그거를 보이콧했다. 이런 기사가 오전에 11시인가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봤고요. 이거 제가 네네. 띄웠어요. 한번. 봤는데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저항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요거 직후인가 뭐 저도 점심 먹으러 지금 가는 와중에 이거 말고 연관돼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우리 A, B, C, D, E, F, G, H, I, J, K, L 그다음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 콜을 돌렸다. 콜이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서버 만드는 회사 뭐 아마존도 있고 데이터 센터 구글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휴렛 패커드, HP 델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HP 델 조금 그런 쪽에들이 주문을 줄이고 있다. 서버 주문을. HP 델이 주문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뭐 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가격이 7월달 막 중후반 가고 있으니까 3분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는 안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렇다면은 4분기의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 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짤이 두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ABCD, EFG, HIJKL 다음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왈 요즘 함부로 얘기하면 항의정의가 와서 장이 안 좋으니까 예전에는 N모 증권사. 예전에는 가만히 있던 것이 네. 요즘은 그렇죠. 예전에는 가만히 있는 건 자기네 홍보해 주니까 고마운 거고 요즘은 안 좋을 때니까 그렇죠. 낸드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컨슈머 쪽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게 낸드예요. 그리고 PC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일반 디램. 그 다음에 서버하고 그 다음에 우리 GPU에 같이 들어가는 HBM은 가격에 덜 민감하죠.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성이 있는 낸드를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만들어주면은 그걸 모듈화 시켜서 또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재고가 꽤 높아졌다. 한 13주 높아져서 과거에 피크일 때 잘 안 팔릴 때 피크 15주 정도에 육박해서 수요가 영어로 표현되는데 evaporated 증발했다. 뭐 이런 말을 써서 짤이 돌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 이게 낸드가 저기 약간 가장 약한 고리인데 가장 약한 고리가 중국에 있는 아까 업체들이겠죠. 아까 오퍼 같은 것도 중국의 휴대폰 업체고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뭐 예를 들어 텐센트 중국에 얘네들도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낸드 가격을 이게 오퍼하는데 낸드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급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서 특히 CXMT가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니 낸드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낸드가 꺾이고 디램이 깎이면 모든 거 다 꺾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그 ABCD, EFG, HIJKL 다음 그 증권사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돌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거는 그 증권사의 홍콩에 있는 애널리스트하고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하고 뷰가 분명히 극명하게 다른데 이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여기까지가 나왔던 루머하고 돌았던 얘기의 핵심이라고 그 보여집니다. 보고서가 딱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고서로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보고서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코멘트 정도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1시, 12시 지나서 우리 다른 방송에서 같이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이 온 건데 나중에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이거는 전달 안 드렸어요 아무한테도. 근데 그 L 다음 그 증권사가 리포트 쓴 건 아닌데 어떤 콜을 하면서 자기는 비관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원래 비관적인데 요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때 살짝 자기가 입장을 바꾼 것일 뿐이다. 그런데 짤 돌았다는 거 아주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3, 4년 전에 쓴 건데 그게 이상하게 모디파이 돼가지고 도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진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돌리지는 않고 저 혼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없죠? 뭐가 진짜가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더럽게 많이 오르니까 가격이 민감한 약한 고리, 낸드가 됐든 일반 디램이 됐든 다 어디? 중국에 업체로부터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 거를 좀 힌트를 얻었는지 그것이 그 L 다음 증권사의 원래 베어리시한 뷰하고 결합이 돼서 일파만파 퍼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요거는 제 추론입니다. 그렇지. 정리해 보면 중국 업체 보이콧, HB 델 주문 줄이고 있다. 낸드 쪽이 좀 원인이다. 낸드가 근데 7월 수출 네. 데이터 보더라도 조금 가격은 조금 빠졌어요. 네. 빠지기는 최근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재기를 많이 해놨 그렇게 물량을 많이 확보해놨나라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물량을 물론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죠. 어떤 제조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전체 랜드에서 차지하는 그 소비단에 들어가는 게 크지 않잖아요, 사장님, 그죠? 다 해봐야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전체에서 가장 큰 게 이제 D램을 한 80으로 보면은 70 그러면 30이 낸드고 그치. 낸드도 민감한 쪽은 한 반 그죠? 그러면 한 15%? 뭐 여기 해당되는 게 먼저 시작되는데 주식은 이 민감한 게 틀어졌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위까지 빨리 간다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실제 보통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낸드 민감한 거 덜 민감한 거 딜에 민감한 거 덜 민감한 거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5개 나누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는 모르겠고 옛날에 보면 이게 한 6개월 확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여기서부터 받는 거죠. 규모로 따지면 지금 이슈가 됐다고 낸드 민감한 건 한 15% 미만이라고 보여지는 거가 그쵸. 맞겠죠. 그 M증권사 국내 말씀 해외. 해외. 아 그래요? M이라고 안 했어요. L 다음이라 얘기했죠. L 다음. L 다음에는 많은 알파벳들이 있습니다. 그러네. 예. 저 자꾸 프레셔 주지 마세요. 예. 알겠어요. 네. 네. 아니 많이들 지금 추측을 하셔가지고 예. 딱 아, 들으면 국내 아닙니다. 국내 아니고 해외. 해외에서. 아, 홍콩이라 얘기하고 미국이라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홍콩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이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가 그게 어딘지가 뭐 중요하겠어요? 내용이 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그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랬다더라 하고 도는 거기 때문에 카더라. 네. 자, 마감가 좀 확인하고 구체적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코스피 결국에 5.7% 하락하면서 6,690선. 대표님은 6,700 오늘 그래도 좀 회복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6,690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코스닥은 5.3% 빠지면서 748선이고요. 아까하고 수급은 뭐 비슷합니다. 개인만이 오늘 받쳐주는 시장, 양시장에서 모두 그렇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외국인이 4조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 물량 고스란히 6조 넘는 순매수 개인이 지금 받쳐준 상황이네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한 300개 정도 되고요.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585개, 코스닥에서도 370개 정도 상승, 1200개 종목이 넘는 종목 하락합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1460원대 7원 정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강세 쪽으로 최근에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해외 쪽 어떤지 보면 니케이 쪽도 하락했지만 2.7% 정도 지금 하락 구간이고 중국 쪽도 좋지 않지만 1%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비교할 것 없이 우리가 하락폭이 정말 크다. 비교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총 상위 종목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7%, 8%대 빠지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인 가운데 오늘 장 초반부터 삼바가 잘 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 상승이고요. 그 밖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대 상승, 셀트리온이 3%대 상승, 이 정도 종목들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 볼까요? 코스닥 쪽 대부분이 또 파란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대표님 짚어주신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이죠. 17%, 주성 엔지니어링도 14% 가까운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4%대 빨간불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펩트론도 4%대 상승,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주가 그래도 좀 선전을 해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 좀 나눠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누른 건 뭐냐? 전쟁도 있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고요. 그렇죠. 관세 추가로 새롭게 또 추가된 부분도 있고, 매크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게 확실히 좀 바탕에 있는 거죠, 센터장님. 워낙 많은 이슈가 다 터졌기 때문에 다 터져서. 네. 하나만 얘기하면 그런데 음. 오늘 이제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볼까요?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삼성하이닉스가 웬간히 버티면서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가 무너지는 거는 결국은 처음 시작은요. 매크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삼성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 이해하든 해야지. 항변을 하든 그게 필요한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이렇거든요. 어떠세요? 일봉인데
이게 무너지는 차트로 보이세요? 잘 돌아서는 차트죠. 최근에 좀 올라오려고 하는 마이크론 주가가 이게 무너지는 물론 고점이 1255불 갔다가 800불, 700, 800 이렇게 하다가 지금 990불 오늘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현재 990불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일봉이고 주봉을 보면은 그쵸? 예.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냐라고 보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예, 이거 보시고 조금 시간을 줘보세요. 네네. 천천히 뭐 하세요. 참을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어차피 뭐 장 망가졌는데 이렇게 그걸 추종하는 하이닉스 ADR 있죠. 하이닉스 ADR 네. 주식이 100 얼마가 시작됐나? 기억나시는가? 주가가 공모가가 159불이었죠. 150면 168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169달러거든요. 이게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처음에 시작 7월 10일 날 168, 152, 193, 193까지 갔었네. 152까지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69거든요. 제자리? 네. 그리고 네. 오늘 인텔 실적 나왔죠. 그렇죠? 잘 나왔죠. 인텔 실적 나왔죠. 네. 근데 인텔이 나오고 나서 걔네가 10% 넘다가 한 2% 정도까지로 주저앉았어요. 하이닉스도 이거 장외에서 좀 더 올라가다가 주저앉긴 했지만 빠지진 않았고 아까 마이크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마이크론도 장외에서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0.2%. 둘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 볼게요. 그러면 자 오늘 종가 미국에서 끝나고 마이크론 990달러가 내년 기준으로 PER이 6.6배. 하이닉스가 ADR이 250만 원. 어떠세요? PER이 6.6배하고 6.1배인데 오늘 빠질 수도 있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ADR이. 현재 6.6배, 6.1배를 봤을 때 이 주가들이 지금 무너졌다고 물론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 됐는데 이 추세가 완전히 개판 이게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매크로하고 반도체의 우려 때문에 그냥 같이 조금 빠진 거에 불과하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이 두 주식은 우리가 보통 투자를 못 하죠. 그렇죠. 근데 두 주식은 다 뭐가 공통점이죠? 메모리 업체죠. 그리고 아까 뭐 그 외국계 증권사 뭐 그런 루머가 만약 진짜 임팩트가 크다면은 오늘 얘네들도 많이 빠져야 되겠죠. 아마도 한 4% 정도는 5%는 빠져야 되지 않나? 매크로가 없어도 아마. 근데 우리는 허벌나게 빠졌단 말입니까? 물론 어전 그렇죠. 7%. 네, 근데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6점 이러면 또 밸류에이션 또 따진다 그러는데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마이크론 대비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아서 미국에서 하이닉스의 가치는 현재 실적은 내년 실적이 정확히 몰라도 이 절대적인 거 250만 원 보지 말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이닉스도 결국은 본주도 이 정도는 갈 가치는 있는 거지. 있다고 봐야죠. 근데 뭔가 괴리가 있으니까 이 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괴리가. 어저께 192만 원 올라가서 뭐 좋아했단 말이야. 그걸 떠나서 올라가도 오늘 하이닉스 ADR 대비 30% 프리미엄인데 이 프리미엄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TSMC의 15% 20%보다는 훨씬 높은 건데 그렇죠. 오늘 아까 그 루머가 됐던 매크로가 됐던 매크로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얹혀졌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루머가 더 컸고 그 다음에 매크로가 더 얹혀졌는데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라는 거 뭐 알파벳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달리 되는 것도 있어서 이게 지금 6.1배가 아니고 요거 4.6배가 아니고 오늘 빠져서 얼마? 4배 초반이에요. 4배 초반이면은 같은 회사인데 ADR보다 38% 거의 40% 육박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6.6, 4.1 나누기 6.6 해보세요. 하이 40몇 프로 거의 50% 가까운 할인을 마이크론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6.0 이것이 7배, 8배 되면 우리도 한 뭐 5, 6배 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괴리가 더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심리가 네, 악화된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된 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찝찝하게 오늘 아침에 제 구독자 그 강의하면서 한 건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뭐냐면은 이 괴리는 이해돼. 2배 ETF 뭐 그거. 근데 이해되는 게 2배 ETF하고 리밸런싱 있으니까 정부가 안 고친다는 건 아니지만 못 고친다고 선언한 거로 저는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 이거 참 쉽지 않겠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핵심적인 건 알파벳. 그게 좋은 면으로만 해석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좀 이게 진짜 걔네들이 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서 알파벳이 6, 7% 빠진 걸 저는 약간 상당히 크게 놀랬어요. 그게 그 정도 실적 나오고 자신감과 가지고 캐시플로우 타이트하더라도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됐다는 거에 천착해가지고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6% 넘게 하락했거든요. 네. 이미 주가는 그 전부터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만약에 해석이 그렇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늘 이렇게 장이 안 빠졌더라도 오늘 말씀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 하는데 오늘 장이 안 빠졌더라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가장 탄탄한 AI 풀스택이라는 회사가 자신감 있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어쨌든 하겠다, 더 늘리겠다 했는데. 라고 했건만 네. 그걸 이렇게 해석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나타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캐펙스를 증가시킬 건데 똑같이 해석하면 더 나쁘게 반응하는 건가? 그러면 메모리 업체한테 수혜가 이 정도 뉴스면 한 5% 10%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의 입을 통해서 더 확실한 게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나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올라갈까라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2, 3% 빠지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 했는데 생각보다 거의 3배, 2배 빠지니까 이게 매크로 때문이냐고 질문했는데 매크로는 얘네만 영향을 준 게 아닌데 그거 영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한 30% 이내라 보고 나머지는 아까 그 알파벳 때는 해석 그다음에 우리의 수급을 고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정부가 밝힌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거시기합니다. 이상 끝. 전쟁, 금리, 관세, 뭐 매크로가 불편해졌다라는 거 영향 없지 않지만 거기보다 더 영향을 미쳤던 건 알파벳이나 뭐 수급 이쪽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저 또 궁금한 게 센터장님 그 29일 말씀해 주시면서 29일? 왜 그 네네 발표되는 거요? 네네 왜 전환되는 거 네, ADR이랑 네. 그게 2.5% 네. 제한으로 네.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상 물량이 소진이 그건 이미 다 없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ADR 쪽으로 계속 유지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2.5%라는 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블룸버그 뉴스를 어저께 봐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알는지 모르지만 이미 알려졌던 거예요. 그 전에 기사도 이미 알고 나오고 있죠. 리포트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프리미엄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29일이어도 풀어지면서 이거를 더 발행할 수 있는 룸은요. 결정을 하면 25%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죠. 뭐 지속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사서 그렇지. 글로 보낸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직 그게 없고 실적 발표할 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영향이 심리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그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 있잖아요. 현금 3천만 원. 요거 조금 앞당겨서 이번 달 31일에 조기 시행한다 뭐 이런 뉴스는 오늘 전해지기는 했네요. 네. 요거 뭐 뉴스성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센터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대표님 또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시장 볼 거 많긴 한데 그죠? 네. 그래도 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정도 반응을 했다라는 거는 호재에 반응한 거잖아요. 실적 좋은데 좋다고 해서 반응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때는요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원래 큰 파도가 흔들려서 빠진 거다라고 하면. 근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조금 있죠. 한 300개 정도 있고 코스닥도 한 37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바이오라고 보다는 이제 제약 실적 따라 움직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라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합쳐가지고 1조를 넘긴 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을. 그럼 올해는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모멘텀이 좀 된 걸로 보이고요. 일단 여기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이게 PR이 얼마였냐면 처음에 상장하고 막 한참 100만 원 넘어가고 했을 때 있어요. 80만 원, 100만 원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80배, 90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30배 됐죠.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겁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주식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100만 원이었는데 보시면 이거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연봉이니까 21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20년 이때 65만 원, 뭐 여기 이때 100만 원 이렇게 갔을 때 여기 2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 안 올랐어요. 네,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그럼 한 3년을 내리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다가 한 2년 올라오고 또 올해도 좀 쉬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네. 190만 원, 200만 원 돌파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반등 나온 거니까 좀 트리거가 좀 될 숫자 따라간다면 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여러 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침까지 오전까지 잘 오후까지도 잘 지켰던 제가 어제도 이제 이런 이슈들을 시장이 그래도 받아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평소 같았으면 이거 한 5, 6% 빠졌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한 2% 정도 잘 버티다가 그 30만 원을 지켜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뭐 펩트론이나 뭐 HLB는 뭐 개별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생각보다 잘 버틴 종목들이 꽤 있다. 예, 그리고 오늘의 히트는 사실은 SK 이터닉스를 제가 이거는 조금 오늘은 쉬어야 가야 될 타이밍인데 근데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8.8%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태양광주가 다 좋았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국내랑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빠졌죠. 장이 안 좋아지면서 OCI 홀딩스가 LTA를 체결했답니다. 그죠? 29년까지 완판. 그러니까 올해까지 실적은 안 좋은데 27년부터 28년, 9년까지는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 생산 가능한 물량이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많이 흔들었는데 그래도 2% 이상 상승으로 끝났다라는 거는 그래도 호재의 반응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호재에 좀 반응해주는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전히 시장에 희망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꾸 또 희망적인 거 얘기해봐야 자꾸 빠졌는데 화내실 수도 있는데 뭐 KTNG라든지 KTNG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KTNG 이럴 때는 또 이런 주식이 또 좀 매력적으로 보시. 그야말로 방어해주는 여기 근데 느낌이네요. 실적 여기 자사주 소각도 잘하고요. 주주환원 정책 잘 쓰는 회사입니다. 자사주 소각 얘기 나오니까 오늘 유한양행? 유한양행 그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유한양행은 꽤 커요. 유한양행은 공식대로만 하면 한 10%는 올랐어야 돼요. 오늘. 자사주 규모가 4,200억인데 약 한 7% 이게 전체 주식 수의 7.8%인가? 그렇네, 8%. 그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약 한 7.5% 정도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600만 주니까 7.6%. 예, 그렇죠. 한 7.7% 이상 그러면 주가상으로는 밸류 올리고 뭐 하고 그러면 오늘 한 10% 정도 가는 게 정상인데 장이 이러지 않았으면 장이 이러지 않았으면 그랬을 텐데 오늘 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4%는 올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필요하죠. 근데 타이밍이 조금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오늘은 플러스로 좀 만들고 끝냈다. 뭐 바이오 쪽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오전에는 강했어요. 강하다가 장이 이제 뭐 한 5% 넘게 빠지니까 조금 다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다. 그래도 오늘은 뭐 그런 쪽으로 좀 버텨준 종목들이 꽤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럴 때 좀 빛나는 회사들이 KTNG 말고도 있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적었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오히려 플러스 났어요. 이 회사도 자사주 매입 소각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누가 사죠? 계속 기관이 엄청 사다가 외국인도 이제 가세하기 시작했다. 근데 연기금은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비중이 많은 거죠. 예, 그냥. 근데 어디서 많이 사냐면 투신이랑 보험사에서 많이 산다라는 거는 금융 투자도 많이 사는데 배당 먹으려고 가는 거죠. 안정적으로. 예, 배당과 자살 소가 이런 것들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도 보면은 좀 재미없는 주식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갔어요. 예, 가다가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주봉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점이 어디냐면 25년도에 한번 찍고, 물론 최고점은 26년도에 찍었지만 요 박스권에서 이제 약간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예,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뭐 항상 시장이 뭐 큰 변동성이 크면 네. 변동성 없는 대로 자금이 몰려요. 예, 그런 것들은 근데 내가 만약에 변동성 없는데 샀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또 빠지거나 안 움직이면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은 잘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바이오 쪽, 신재생 쪽 요거를 이제 그러면 앞으로를 보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의외,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다? 이런 시장에서 이제 제일 아니 어제 미국 상승, 시장 네. 미국이 나스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이오들은 다 좋았어요. 일라이릴리도 일라이도 뭐 좋았고 삼상, 네. 머크도 좋았고 그다음에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도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우리 바이오 이제 차트를 보면 진짜 바닥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런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빈집이어서 너무 많이 빠져서 아니면 개별 이슈가 있어서 뭐 왜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어차피 네. 보험적인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적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이제 그 매크로 보시는 분들 채권 전문가들 많이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 얘기 듣고 하는 얘기지만 이제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인상 한 번 할 수 있다 9월 정도에. 그렇죠. 예, 근데 하더라도 매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거 지금 당장 물가를 좀 잡자고 하는 거지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자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되잖아. 물가가 안정이 되면.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근거는 그렇게 올리더라도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 거는 다 아래 방향으로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준위원들이. 예,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지금 당장 7월 29일 날 올리기는 좀 애매하겠죠. 지금 며칠간 뭐 유가가 올랐다고 그러면 6월 CPI는 뭐고? 예, 7월 CPI는 좀 올라가겠지만 이거 야 그거 갖고 바로 올리기는 좀 애매하죠. 미국도. 오히려 지금 우리 센터님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압박 넣고 네. 그다음에 엔화도 너무 지금 약세로 가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또 그것도 사실은 일본 시장도 우리한테 좀 부담을 좀 줘요. 예, 그런 것도 약간 있다. 근데 우리 원화는 근데 의외로 강세를 띠고 있죠. 예. 이거 이 뉴스는 까먹었는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또 이제 환율 관찰국 대상 뭐 그걸 지정했어요. 유지한다. 네, 유지했어요. 네. 여전히 보겠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보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일본 또 압박하고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다들 우울하실 테니까, 예. 얌시럽게 또 샀어요. 예, 마지막에. 선물. 예. 근데 네. 831억 샀어요. 네, 근데 네. 4시 10분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도 좀 들어보죠. 다음 주로 좀 시선을 넘겨보면 삼성전자 확정 실적, 하이닉스 실적 발표 네,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나올 거고 FOMC 있고요. 다음 주도 뭐 저희가 매번 중요한 주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도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주말 동안에 안정이 안 돼서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기 싫지만 월요일에 만약에 이 정도 충격을 또 받는다? 네. 반대 매매? 이런 것도 이제 또 생각을 음. 할 수밖에는 없는 뭐 지금 한다고 무슨 뭐가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물론 없지만 근데 뭐 주말에 발표될 게 뭐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 전쟁 오늘- 이슈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밤 미국 뭐 실적 시장. 발표될 거 없고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소화시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네. 상황에 대해서 알파벳 어쩌 했으니까 오늘 인텔 발표됐으니까 인텔이 엄청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EPS가 더블 나왔는데 주가가 9% 올라가다가 10% 장외에서 2%로 끝났거든요. 과연 이게 오늘 어떻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소화시키는 거지.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더 우리를 선행할 수 있는 엄청난 게 제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 그 매크로에 의한 거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빠진 거니까 설마 월요일도 이렇게 빠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는데 다음 주 얘기는 아까 알파벳이 좋은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기 맞아요. 때문에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컨퍼런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표되는 건 네. 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아마 하이닉스가 실적이 9시 전에 발표되고 컨퍼런스 콜을 하겠죠. 9시부터. 그게 훨씬 중요하고 하이닉스. 수요일 날 걔네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은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오는데 별로 기대 안 한다. 저뿐만 아니라 기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알파벳이 저 모양은 됐으니까. 오늘 알파벳이 뭐 어저께 빠진 6%를 내가 착각했습니다라고 해서 한 3%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저께 해석이 시장의 그냥 중론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은 특별히 그 30일 날 발표되는 그 걔네들의 실적이나 캐펙스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특별히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그냥 유지 정도만 해주는 걸로 될 것 같고 결국은 뭐냐 수요일 날 하이닉스 매우 중요하고 네. 목요일 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렇죠. 중요하죠. 두 거주에서 LTA에 대해서 롱텀 어그리먼트 가격이 위에 단을 좀 약간 희생하거나 낮춰주면서 물량을 확보한 것인지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자꾸 이제 약한 고리로부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가 나오는데 그런 게 있더라도 나머지 게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제 코멘트가 나오냐가 초초미의 관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빅테크보다 우리 기업들 그렇죠. 하이닉스 그리고 또 네, 주주환원 관련된 중요하다. 얘기도 나오면 또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주환원?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물론 그렇죠. 돈 많이 네. 번드니까. 예. 네, LTA에 대한 오해도 좀 해소하고.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센터 형님은 이게 메타, 그러니까 알파벳을 그렇게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네. 나머지들이 아무리 캐펙스를 늘린다고 한다 해도 시장에서 안 믿는 거죠. 니들이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알파벳도 저렇게 됐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할까봐 이제 알파벳을 보고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다라고 보면 사실은 조금 그걸 믿느니 차라리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내가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하고 LTA도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했고,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니들이 뭐 얘기 떠드는 얘기 있는데 그게 다 루머야. 뭐 랜드 가격 뭐 이렇게 빠지는 것도 뭐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다행인 거는 ADR 상장 이후에 첫 실적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조금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하지 않을까? 뭐 그걸 기대해 봐야죠.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지만 어쨌든 투자는 계속한다. 계속하고 늘릴 거야. 네. 그러면 메모리 딴에는 우리는 좋은 거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본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어쨌든 빚내서 투자를 채권 발행 뭐 이런 걸로 한다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 알파벳이 마이너스 6.7% 됐잖아요. 근데 메모리는 영향 없었어요. 올랐잖아요. 네, 조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메모리가 이 정도 나오면 커미트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리고 내년도 캐펙스를 더 늘리나 했으니까 네. 이 정도 캡스면 그 정도 머문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야 돼요. 아, 올라야 된다고 가열차게 올라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 해석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금리가 만약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거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얘네 프리 캐시 플로우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자기네 영업 현금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혹시 부족하면은 빚을 져서라도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더 상당히 많이 하겠다 했건만 네 뜻대로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시나리오를 뒤로 하면은 네 뜻대로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 그 투자하겠다는 게 우리한테 안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거를 네. 투자금을 2천억을 했고
내년도에 상당히 높은 금액을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지금 오늘 판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바뀔 수 그래서 있죠. 네. 바뀔 수 있죠. 근데 다음 주에 알파벳을 그렇게 깠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서도 그렇게 안 까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캐펙스가 증가됐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삼성하이닉스가 없던 주가가 갑자기 10%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뭔가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명확히 그게 자사주 매입이 됐던 아니면 내놔야지. LTA가 됐던 하면은 그거에서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걔네들이 캐펙스 커밋한 것이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 주가가 그래도 밸류가 그래도 좀 주가가 좀 살아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옛날 같으면 뚫고 다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본주는 다른 거까지 겹치니까 오히려 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츄에이션이 다음 주 된다고 확 바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윗단에서 그렇게 딴지를 걸면은 그게 단 한 주라도 그러니까 1주, 원 위크가 됐던 원 먼스가 됐던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이 요즘 4주째 괴롭힌다. 그렇죠. 근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할 말 다 했는데 걔네들이 판단을 그렇게 안 해주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잠깐 볼게요. 시간이 되시면 잠깐 볼게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거 말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알파벳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한 거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가지고 달려드시 마세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자, 대략 한 거지 대략. 알파벳이 올해 7, 8, 9, 12월까지 올해 하반기 내년도 그럼 1년 반치죠. 1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한번 계산했고요. 그 자금 조달한 것이 쓸 용도에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가 네.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제 계산에 하면 많이 여유가 없어요. 보세요. 일단 현금성 자산이 한 2,4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저번에 유상증자했던 800억 달러 중에서 일부분은 여기 들어있고요. 네. 유상증자 중에서 유상증자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앞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유상증자가 또 있어요. at the market. 그거는 옵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2,900억 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돈 벌어 사겠다는 거예요. 자, 돈 버는 게 얘네들 매출이 컨센서스가 올해는 뭐 했고 올해 하반기도 있고 내년도가 한 5,800억 달러예요. 5,800억 달러의 마진이 보통 35, 6% 하니까 그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 캐시플로우는 영업이익 곱하기 한 1.15 합니다. 나 앞에 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은 한 1년 반 동안 3,500억 달러가 계산돼요. 합하면 한 6,300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창출할 수 있는 돈이고 빚 안 지고. 그러면 캐펙스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캐펙스 얼마 하기로 했죠? 올해 2,000억 달러 하기로 했죠. 2천억. 근데 상반기 이미 한 게 있어갖고 네. 하반기 하는 게 한 1,200억 달러예요. 하반기 1,200억 달러? 내년은 얼마 할까요? 숫자 안 줬죠. significantly 상당해. 3천억 정도 해야지. 그래서 1,200억 달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한 1,400,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1,600 하면은 한 3,000억 달러는 해야지 그게 상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2,000억 달러, 내년 3,000억 달러. 올해 하반기 1,200, 내년 상반기 내년도 2,000억 달러면 약 한 3,000억 달러면 4,200억 달러 캐펙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주주 환원도 하거든요. 1년에 한 600억 달러씩 씁니다. 배당금하고 뭐 자사주 매입 합하면 1년 반이니까 1,000억 달러. 그다음에 M&A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박 터지게 싸우면 이것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합하면 한 5,500억 달러 필요합니다. 이거 700억 달러는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아. 그래서 차액이 좀 적어지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주주 환원 하지 말든지 주주 환원 안 하면 어떻게 돼?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M&A 그건 미룬다 하더라도 그럼 캐펙스를 그럼 줄이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지금 36%라는 거는 인더 프라이스 주가에 반영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까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회사는 이런 계산하기 전에도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메타 어떻고 뭐 오라클 될 것도 없고 아마존은 어떻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안가 이렇게 하면은 걔네가 캐펙스를 만약에 원래 했던 것이 1,900억 달러인데 얘네들도 2,100억 달러 한다고 합시다. 네. 내년에도 어느 정도 증가해. 그러면 그거를 무슨 돈으로 하지? 물론 이게 바뀌는 게 맞아요. 금리가 갑자기 이게 전쟁 끝나고 금리가 확 내려가고 4.7%단 뭐 저기 10년물 국채가 10년물. 다시 4.4로 되면은 또 언제 됐든 싹 없어져. 근데 지금 분위기가 조만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타이밍이 이래서 알파벳도 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믿어줄까.
그러면 삼성하이닉스한테 너네 LTA 가격 매겼으니까 그거 진짜 잘 받았어? 혹시 희생한 거 아니야? 그 얘기밖에 들을 게 없다. 펀더멘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어저께는 고민한 거는 이게 계산에 아무래도 여유가 많지 않아요. 여유가 한 20%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증을 안 하니까 뎨파이낸싱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지 외국계에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랑 무관하게 곡괭이 대표진 인텔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실적 잘 나왔잖아요. 매출이 한 10% 잘 나오고 영업은 뭐 이렇게 코스트 다운 시켜서 더블 됐으면은 정상이면요 주가가 한 15% 오르는 게 맞아. 근데 오늘 만약에 그렇게 못 오르고 애매하게 가면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빠진 거에 정당화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수급적인 게 악화됐으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하이닉스가 이게 7, 8% 빠질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악 쓴다고 되는 건 네.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 안정되는 상황 혹은 또다시 뭐 하락을 한다거나 어쨌든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주말설이 사이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 뭘 좀 볼까? 물론 주말엔 좀 쉬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볼 게 있다면 전쟁 상황이 좀 어떻게 안정되는지 이 그렇죠. 부분 그렇죠.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원래 이제 네. 주말 되면 조금 더 격해지니까 항상.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예, 그래서 본인들 장 안 열릴 때 더 격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는 근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장중에도 장이 열려 있는데도 계속 지금 때리고 있죠. 예, 돌아가셔서 그래 몇 분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이 대통령이 오늘 그 7박 11일 미국 남미 순방 출발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AI 선언 네. 네, 뭐 이런 부분들 우리 기업들과 뭐 젠슨왕 뭐 그런 빅테크 쪽하고의 만남 뭐 혹시나 무슨 얘기 긍정적인 거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 주말 동안에 혹시 뭐 뉴스를 볼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섹터 몇 개만 대표님 여쭤볼게요. 오늘 조선 좀 괜찮았는데 특히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왜 이러지 싶긴 했거든요. 요거 이유 있어요? 현대 힘스가 힘을 좀 썼죠. 오, 맞아요. 특별하게 뭐 이슈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보면은 사명 1승이라는 종목도 좀 올랐고요. 상한가 같죠. 예. 특별하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그닥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 제가 기사를 안 찾아봤지만 일단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한 게 아닌가. 다들 종목들이 또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현대임스도 보면 일본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고 1승도 그렇고 지금 조선 기자재단 보니까 예, 사명 엠텍 이런 회사들도 지금 바닥에 11%. 특히 이제 힘스랑 1승 같은 경우는 이게 부품 자동 그 배에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파트를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거랑 뭐 마스가 이거 제작을 쪼개서 해서 부품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죠. 뭐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진중공업은 오늘 좀 약했고 올라가다 좀 부러졌고요. 1승은 혼자 왜 이렇게 상한가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쪽이 조선 기자재단 좋아지면 1승이 제일 빠릅니다 원래. 아, 그래요? 예, 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은 회사. 예. 예, 그래서 현대임스도 좀 작은 회사니까 조금 더 라이트하게 움직인 것 같고요. 많이 빠졌네. 많이 빠지기도 했고.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예, 케이프 같은 회사들도 보면 한 3천억 대니까 움직임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작은 회사들이 먼저 좀 움직인 것 같다. 네. 조선업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설 걸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죠? 예, 그 기자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 마스가 아니라 이제 우리 관세 협상하면서 아예 워싱턴에다 사무소 만들어서 지금 3,500억 달러 그 맞아요. 빨리 진행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게 정치적인 의미도 좀 있다. 관세 압력 더 넣지 말라고 예, 빨리 가서 이제 야 우리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 그거 좀 빨리 좀 진행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빠른 게 또 조선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또 하나오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 번씩 들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미 협력 1호, 투자 1호, 뭐 에너지 쪽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 체크하고요. 아무래도 전쟁 이슈 있다 보니까 뭐 브렌트유 100달러 이렇게 넘어가고 WTI 90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쪽 어떻게 움직일까? 방산 쪽. 근데 방산 쪽이 강하긴 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죠.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저께 전-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어저께. 전쟁이 지속된다고 해서 방산 쪽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은 전쟁이 재개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수주 관련된 얘기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쟁 여부와는 이거 대입해 보시면 하나도 안 맞아요. 실제 주가 많이 빠졌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잠깐 보실래요? 네. 잠깐 강의선에서 보면은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좀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방산주에서 어저께 미국이 많이 올랐거든요. 락히드 마틴이라든지 맞아요.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트랍, 뭐 헌팅턴 이거는 이제 조선 군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얘네 밸류에이션이 수십 배 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엄청 많이 우리가 비쌌어요. 우리나라 조선 우리 방산주 이런 것들이 근데 많이 내려갔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LIG 정도만 30몇 배고 나머지는 다 20배 정도로 20배 해서 비슷해졌어요. 근데 우리 성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가 어저께 많이 오른다 보니까 오늘 장도 좋아서 오늘도 아침에도 장도 좋은 게 아니고 오늘도 아침에 힘껏 하는데 창이 흐물흐물 빠지고 전체하니까 프로핏 테이킹 일진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LIG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체적으로 파지티브했고 현대로템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16배까지 빠졌어요. 예, 그거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아까 말씀한 많이 빠졌고 밸류가 이제 부담이 없는 전반적으로 내려왔고 아까 수주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을 겨울 넘어갈 때 그때 와요. 예, 9월 10월 그러면 이제 7월 말 8월 되니까 이제 눌림목 갈 때마다 이거는 포트 차원에서 계속 하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지금 IT라든지 이런 거에 의문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조선주도 수급이 미리 선조정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겁지 부담이 않단 없는, 말이에요. 예, 부담이 그래서 없는. 조선하고 강사는 그런 같은 맥락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얼른 떡 먹고 선물 수급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떡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 광고 좀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수급 좀 볼게요. 면도기도 있는데 떡 먼저 먹어볼까요? 네, 고단백 찹쌀떡 가지고 왔습니다. 24팩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당류가 0g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2g 들어있고요. 그래서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든든하고 괜찮고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찹쌀떡 24팩 당 제로 최초 35,900원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고단백 아몬드 맛 12팩과 흑임자 맛 12팩 이렇게 24팩인데 지금 골고루 흑임자 맛과 아몬드 맛을 이렇게 주셨는데 흑임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흑임자 네 검은깨 이렇게 진짜 고소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몬드가 잔뜩 겉에 네 묻어져 있는 아몬드 맛. 뭐 드셨어요? 두 분은 각각 하나씩 다 드신 것 전 같은데? 두 개다. 두 개 다 드신 것 같은데요? 저 뭐가 흑임자 먹었는데, 흑임자 괜찮으세요? 오, 먹었는데 고소합니까? 찹쌀떡 기존 거보다는 좀 덜 쫀득거리는데 많이 안 달고요. 고소하고 예. 뭐가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안에 씹혀요. 약간 그 건강한 맛. 견과류. 안에 흑임자는 말할 것 없이 고소하고 그러니까 엄청 쫄깃하고 부들부들 쫄깃하고 막 이렇게 하얀 모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건 그런 아니죠. 거랑은 좀 다르다 결이. 약간 호밀빵 같은 빵으로 치면 식빵 부드러운 식빵이 맞아요, 우유 식빵이 맞아요. 아니라 약간 호밀빵 같은 그런 느낌. 거친데 맛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쫀득쫀득. 맞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굉장히 고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디저트 칭찬 1등이 생각보다 안 달다. 덜 달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덜 단데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좀 고소함이 더한데 센터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약간 담백해요. 담백하고 그렇죠.
아몬드도 맛있는데. 아몬드도 괜찮아요. 예. 뭐 아몬드가 들어가서 뭐 이상한 스핀 그게 아니고 음. 아몬드 살짝 느낌 받으면서 부드럽게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거. 흑임자보다 아몬드가 더 쫄깃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팩이면 이게 4개라는 게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 팩에 이 쪼가리 이게 몇 개 들어가는 아, 거예요? 요걸 저희 먹기 좋게 잘라 주신 거고 요 하나가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음. 느낌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렇게 지금 나가는데. 24팩이니까 한 맞아요, 팩에 맞아요. 한 1,000원 얼마잖아요. 음. 이거 하나에 그럼 한 300원, 400원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도 그렇죠? 요게 이제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진짜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시간 없는데 식사는 해야 되겠고 당 관리는 하고 싶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지고 온 광고로 바로 넘어가 보면 면도기여서 두 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게 5가지 기능이 하나에 있는 5-in-1 독일 면도기입니다. 최초 5만 원대 가지고 왔는데요. 43% 할인된 가격이고요. 습식과 건식, 겸용, 멀티케어, IPX6 방수 등급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57,000원. 블라우풍트, 3D 플렉스 쉐이버, 거치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좋다는 건지 혹시 면도기 두 분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5개가 여기 위에 거를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면도를 할 때 쓰는 거고 음. 바리깡처럼 이제 머리 다듬을 때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한 코털 여기 이렇게 다 드려요. 오, 네. 세트가네. 코털 이게 제거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다 있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수도 되고. 저 이거 아침에 샀는데 새벽에 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 역시 네 오랜만에 샀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면도 위에 여기서 물로 세척해서 씻으시면 되고. 예. 필요하시면 사셔야죠. 네. 아니 저희가 안 그래도 전자면도기를 하나 살라고 제가 아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면도 날 있는 것만 썼는데 날 면도기. 이래요. 날면도기를 계속 쓰니까 이제 막 자꾸 살이 깎이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냥 한번 이거 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 일단 제가 샀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샀다. 요거 이제 증명. 네. 제가 이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5만 7천 원 굉장히 싼 네. 거네. 네, 필립스 이런 그러니까요. 거 다 기본적으로 20만 원 넘어요. 그지 20만 원 되죠. 2, 30만 원 줘야 돼요. 이게 이게- 얼마나 견고하냐가 네, 다른 한번 건데 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 필립스 모리스 필립스는 필립스도 그것도 한 3, 4년 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매일 쓰면은 오 소리. 직접 시연해 주시는. 네. 뭐 가벼운 정도도 그 젤도 준다는 것 같던데. 요게 맞아요. 요게 사실 요게 착- 이제 착용 네. 착- 이제 괜찮네. 떨어질까봐 다 저희가 비워놨고 다 올라오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요렇게 네 요렇게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구성품이 많아요. 네 뭐가 많아요 구성이 이렇게 여기 다 같이 가요. 네. 표시가 나네. 충전 시간인지. 충전 시간도 예, 예. 표시가 되고 네 여기까지 안내해 제가 막 쓰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후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후기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게 이건 왜냐면 이게 그 날면도기도요 살면 보통 저 정도 들어요 가격이. 돈이 얇게지진 않아. 예, 한 5만 얼마씩 해도 날 몇 개 못 삽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사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후기 알려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시장 얘기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물. 네 선물 수급 좀 네, 봐주시고 쭉 사는 척하다가 네. 또 마지막에 759억 아주 암시럽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뭐 대규모 매도가 아니니까. 뭐 100점은 아니고 한 마이너스 플러스 한 30점. 그래도 저기 쭉 올린 거 아니에요? 올렸다가 네. 플러스 됐다가 살짝 약간? 마이너스로 집계를 초반에 잘못한 거죠. 네, 오늘 뭐 외국인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 같고요. 일단은 옵션을 보면 푼 매수 콜 매도예요. 그 얘기는 일단 아랫 방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은 뭐 월요일 시장은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뭐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미국 선물 플러스 쪽으로 그래도 좀 전환하고 있죠. 네, 돌리려는 흐름 좀 예,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 네. 빠짐 끝나고 나면 꼭 올리더라고요. 얘네들.
세상에. 네. 근데 저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로써 좀 더 알고 있었지만 증명이 됐나 싶은 게 전자닉스가 어제처럼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빠지고 이래야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래야 뭐 평화로워요. 네, 코스닥도 좀 갈 거 가고 음. 호재 받을 거 받고 근데 얘네가 무너지면 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근데 게 근본적 구조적인 걸 안 바꿔놨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좋은 합시다. 다음 주에 엄청 좋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혹시라도 5% 10% 올라간다 합시다. 그럼 다른 수급을 같이 올라갈까요? 그걸 버리고 갈까요? 버리고 가야겠지. 구조적인 걸 안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도 이제 같이 못 가고요.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삼성전자 버티면서 다른 게 약간 뭐 이게 개별 플레이하고 이게 우리의 지금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만 먼저 하면은 두 배 ETF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또 거기에 또 도파민에서 가는 사람이 한마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근데 왜 저기 예탁금 자금이 지금 100조 깨지거든요. 그러면 줄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안정적인 갈까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줄어든 거 가지고 더 크게 먹으려는 사람들이 완전히 씨가 말릴 때까지는 계속 그럴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우리 규모에 대비했을 때 너무 많어. 그래서 그거를 뭐 거래량을 제한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근본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그 좋은 장이 오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못 갈 거고 나쁜 장이 오면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다른 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키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이 또 반복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애매하면서 바닥은 분명히 친 것 같지만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인텔하고 알파벳 관계 없어요. 인텔 알파벳 좋은 해석을 하면은 걔네들은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못 간다. 하이닉스 ADR은 갈지 모른다. 이거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현재는 그래요. 그렇죠.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 그 정도 루머면 한 2, 3% 정도 빠지는 게 맞거든요. 이게 어떻게 7% 빠질 일입니까? 근데 7%씩 빠진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죠. 이거는 그리고 그냥 제 개인 생각이에요. 두 분 생각은 어떤지 그냥 궁금해서 던져보는 건데 이게 사실 11연속 사이드카거든요. 11연속. 네. 근데 이 사이드카라는 게 약간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진짜 비상 상황 같잖아요. 매일이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4거래 연속 들어오다가 4주 넘게 코스피에서 또 팔았는데 근데 사이드카 기준을 좀 근데 외국인들은 이미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거에. 그래요? 네. 오히려 약간 단타 느낌.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가두리 양식처럼 가드리안처럼. 그렇게 된 꼴이 된 거지. 이거 벌써 아까 사이드카 얘기했는데 2000년 이후에 사이드카가 100번 됐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 26년 동안 100번 됐는데 올해 40번 했어요. 말 다 했죠. 유례 없는 변동성이에요. 이거 바꾸지 못하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두리 갖고 이렇게 장난 같은 장난 아닌 이런 패턴에 우리가 위험을 안고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게 있는 거고 그 와중에 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 네.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안 빠진 종목이 있어요.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삼성 E&A 한번 보세요. 삼성 E&A 삼성 E&A 아시죠? 삼성 E&A. 건설. 네. 네. 화공 플랜트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잠깐 아침에 빠진 했다가 이제 계속 플러스 2% 됐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렇습니다. 화공 플랜트 때문에 가는 거고 유가 올라가고 중동 화공 플랜트 하면 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화공 플랜트 중동 거는 얘네 주가에 항상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그래도 희망이 있던 게 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오늘 어저께 다시 올라가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나왔냐면은 목표 주가가 7만 원이었는데 7만 원인가 8만 원으로 높였어요. 지금 주가가 4만 원인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보실까요? 네. 제목이 간단합니다. NH투자증권 삼성전자 공장 증설 이거 수혜. 근데 이 얘네 어떤 그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PER을 20배 정도 쳐준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장에 이게 중요한 게 아침하고 저녁하고 똑같이 이게 등락폭이 아주 크지 않은 거 이런 종목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누가 보는 그래도 GS 건설 왜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왜 올라요? 그거는 우리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오늘 다 토해냈죠. 이렇게 변동성 있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플레이고 이런 거는 그래도 안정적이죠.
물려도 조금은 덜하고 목표 주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혹시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말 동안에 좀 다들 쉬시면 좋은데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제 이렇게 요즘에 참 차트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차트가 의미가 또 있나 싶긴 의미 있는 그죠? 거를 찾아봤는데 네. 보시면 이제 오늘 아까 이제 그 다른 분한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이게 그 일리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우리 고점 대비 이렇게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아까 이거 이지로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겠다 외국인들이. 이때 되면 사고, 이때 되면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요 패턴 내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어제 깨려고 깬 거거든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는데 다시 안으로 집어넣었죠. 예, 여기 또 아슬아슬하게 또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거 갑자기 이걸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되게 나빠지면서 야 혹시 이거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또 여기서 흔드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제 그럼 이거 다시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간신히 추세 전환을 해놓은 거죠, 이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다시 또 내려왔잖아요. 다시 아니야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네. 우리가 개인들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본인들이 수익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겠지만 결국에는 큰 돈 갖고 움직이는 외국인들이 이거를 역이용해서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클로징벨 라이브는 됐습니다. 이번 주 진짜 힘든 한 주 보내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주말 동안에 좀 쉬셔야 될 텐데 뉴스에 또 귀 기울이시겠죠. 저희도 월요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 이건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